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다냐쌤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전거래일에 2200선 안착 가능할 거다. 상승장을 즐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오늘 장중 2200선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 조금 반납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안심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장의 조정이 이제 장중 조정으로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낙폭이 크게 하락하는 것보다 어떤 기술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익률 장세라든가 종목 장세 전개는 여전히 무방해 보입니다. 네, 종목별로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3세판에서 승패를 가리잖아요. 네. SK바이오랜드 3세판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 5%가 넘는 수익률이 났는데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잠깐 아닙니다. 리뷰 한번 해보고 오늘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네. 우리가 어제 매수할 때 34,600원부터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34,650원까지 와서 일단 최저가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이 추세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저가 수준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오늘 저가에서 요 고가권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KC 코트렐입니다. KC 코트렐 지금 사지 마세요. 아직 그 매수 가격 아닙니다. KC 코트렐은 이제 바나듐이죠. 바나듐 제거를 통해서 히토리를 재처리한다라는 그런 이슈감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히토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같이 움직였어요. 지금 상태를 보더라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고 여기서 보더라도 이 가격 수준을 지켜주면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맥락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를 쭉 보면 KC 코트렐은 고점 대비 지금 오늘 장초한 10시 반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등했지만 여기서 들어갔던 주체들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이 상태, 즉 6,680원 부분입니다. 이 갭매운, 여기서부터 이 저가 수준까지 갭매운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상태를 보더라도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매집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키움증권에서 23만 주 매수하고 있지만 결국 매집력은 대략적으로 5% 정도 되지 않고 이베스도 45,900주 있지만 이베스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키움증권 창고의 단가가 대략적으로 7,093원이고요. 이베스 단가가 6,8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6,740원 여기는 그렇게 확고한 지지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가격대를 깬다면 결국에 6,680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680원에서 우리가 6,780원 수준까지 매수한다면 이거는 키움의 평균 단가입니다. 키움의 평균 단가인 7,000원에서 7,100원 수준 이 가격권까지는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하자. 6,700원 초반부터 6,680원까지 매수를 한다면 안전 마진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자, 카이노스 매드는 오늘 하나금융 스택과 합병했습니다. 바이오 쪽이고 이쪽에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미리 카이노스 매드에 대해서 부각됐기 때문에 미리 주가는 여기서 보면 합병 상장권으로 주가가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합병됐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관들 매도들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이노스 매드가 시장에서 부각됐던 건 뭐냐면 파킨슨 치료제 미국 임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부각되면서 이것이 기업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일단 요 갭 매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구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상황에서 키움 창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의 매집력을 보여주고 있죠. 430만 주 매수해서 127만 주고 NH투자증권은 지금 현재 113만 주를 그대로 매수하고 있고 KB증권도 역시 49만 주, 유진투자증권도 47만 5천 주 매집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KB 창구, 키움 창구의 평단은 대략적으로 4,020원 내외가 될 거고요. 또 아울러서 NH 창구 같은 경우는 4,000원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KB증권 창구 역시도 보면 4,010원 전후고 유진투자증권도 우리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4,015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매집력이 강했던 애들, 이 창구들의 평단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오늘 결국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스펙과 합병하면서 매도 일거에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늘 보면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되는데 어느 쪽에서 매도하냐면은 기관들보다는 일단 투자자, 지분을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라든가 전문 투자 회사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6월 4일부터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미리 움직였으니까. 키움 같은 경우는 118만 9천 주인데요. 키움 같은 경우는 지난 4일부터 118만 주의 평균 단가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4,300원이고요. NH투자증권은 오늘 100만 주, 110만 주 매수했지만 결국에 지난주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08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NH투자증권 역시도 108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놀라지 마세요. 4,3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역시도 51만 6천 주가 4,315원 돈이고 KB증권 역시도 지금 47만 8천 주. 이 부분 역시 대략적으로 4,300원대라는 거거든요. 일단 매집력은 있고 매집력은 여기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갭 하락하면서 매도할 기회가 없었고 그러면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합병 이후에 날릴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게 3,730원 요 종가까지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분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따라가면 물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더라도 이미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3,730원 갭 메우는 조정 가격과 이 저가권이죠. 3,830원 부분입니다. 3,830원 부분. 따라서 카이노스 매드는 3,730원에서 3,830원 부분이라면 우리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줬지만 각 창구들의 평균 단가가 4,3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노스 매드는 철저하게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평균가 수준인 4,100원에서 4,300원 수준 이 가격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저가에 매수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냐쌤 수익률에 놀라지 마세요. 오늘의 주포타 종목 KC코트레일과 또 카이노스 매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식 딴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두산퓨얼셀 매각 이슈 오늘 한번 있었잖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주식 종목 골라봤는데요. 오늘도 매의 눈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주단지 종목 LG화학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도 비교적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테슬라와 공급 계약하고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 그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증권사에서도 좀 진작 추천을 하지 왜 이제야 추천을 했을까요? 4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테슬라와 재계약 소식이 있는데요. 그때 LG화학 자리를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재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LG화학 52만 원까지 선생님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52만 원 부분은 가능한데요.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면은 2만 원 먹겠다고 빠지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이상은 빠지는데 이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지금 52만 원을 가려면 결국에 44만 7천 원 이 가격을 돌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파를 할 때 기관들이 매수해서 이걸 돌파할 거냐? 근데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들 말대로 매수 전가가 목표가 확답하다면 지들이 매수해야지 왜 매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요거는 LG화학은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본다면 많은 투자자들 그렇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동화기업 우리가 할 때 목재 나무문 만드는 회사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동화기업 역시도 2차 전지 전액을 생산되는 그런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과거 시점에서도 2차 전지 이슈가 부각돼서 결국에 12,000원에서 47,000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화기업이 인수한 거는 결국에 파낙스 이텍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10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생산에서도 결국에 이익이 나고 지금 3분의 2, 3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동화기업도 2020년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략적으로 15% 증가되고 영업이익 역시 대략적으로 한 15% 증가되고 이것이 2022년의 영업이익 기대수익은 1,000억입니다.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1조 원이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동화기업은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12,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된다면 궁극적으로 3만 원 수준, 누가 보더라도 3만 원 수준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LG화학을 사서 2만 원 먹고 4만 원 깨기느니 동화기업을 여기서 사서 5천 원 먹고 차라리 1,000원 손절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손절과 리스크 이 차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LG화학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서 본다면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LG화학에는 물음표를 주셨고 동화기업 힌트 주셨습니다.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